제가 이게 여기에다가 이런 호수 같은 데다가 물통을 달아 놓으면은 압력이 세져 가지고 정기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도 고압을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를 길게 처리를 할수록 그것이 좁은 관일수록 굉장히 센 고압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거를 이 자루가 있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걸 길게 이 자루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도 물이 축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압력을 높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여기에 연결해 가지고 이 자루가 있다 그럼 여기를 뚱뚱하게 만들어 주면 물이 축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물이 약간 중간에 뚱뚱한 부분을 만들어주면 이 자루 자체, 자루 자체를 뚱뚱하게 만들어 길게 하고 그 압력이 세지죠. 그런 방식으로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소방 호수 같은데도 그렇게 만드시거나 기타의 모든 산업용 이렇게 액상을 뿌리는 모든 것 이것은 뭐냐면 페인트에도 될 수 있습니다. 페인트 뿌릴 때도 이런 방식을 동원해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페인트 자루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거기다 페인트를 차게 해서 압력을 높게 분사를 할 수 있고 물통을 그 다음에 여기 물 호스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액상이 물만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형태의 액상을 이렇게 뿌릴 수 있고 페인트도 가능하고 기타의 다른 산업용 이게 필요한 곳이 있을 거예요. 코팅 랩을 갖다가 분사할 때도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 거고 이런 기술을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물 호스를 이렇게 길게 있지 않습니까?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가정용 호수가 됐든 산업용 호수가 됐든 호수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도 호수 가운데 이렇게 여기다 물통을 달아 놓듯이 호수에다가 물통을 달아 놓는다면 호수가 이렇게 있다. 중간에 물통을 중간에 이렇게 호스가 있다 그러면 중간에 연결 물통식으로 해서 압력을 높이는 물통을 만들어 여기다 물이 축적이 되어서 멀리 가게 할 수 있는 방식을 동원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또는 여기서 어떤 건물에 있어서 건물이나 어떤 아래에서 위로 물을 올리는 건물뿐만 아니라 어떤 기계적인 장치 물을 올릴 때도 액상을 올릴 때도 있고 또는 유압에서도 유압의 압력을 크게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요. 모든 유압 장치 자동차로 얘기를 하면 브레이크 액상 그다음에 이렇게 모든 중장비 같은 데도 액상을 할 때도 이렇게 유압이 기름이 흐르는 통로가 됐든 물이 흐르는 통로가 됐든 압을 세게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이 호스를 금속관이다 그러면 이렇게 뚱뚱한 부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뚱뚱한 부분을 만들어 주는데 약간 유선형으로 만들어 주면 이렇게 만들어 주면 유선형으로 이것을 가령 유선형으로 이런 식으로 뚱뚱하게 만들어주면 이것도 굉장히 압이 세지겠죠. 그럼 이것을 모든 유압 장치에는 이렇게 동원할 수 있게 될 수 있게 유압이 흐르는 관 속에 유압 장치 중장비든 유압 장치를 안 쓰는 데는 없어요. 산업상에 있어서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유압 액상이 물이 됐든 기름이 됐든 브레이크 액상이 됐든 자동차도 브레이크 유압을 하시잖아요. 그것도 액상이 흐르는 관을 이렇게 유선형으로 이렇게 쏴준다. 제가 이걸 어디서 했냐면요. 전기차의 배터리 전해질 구조에 있어서 전해질 통로가 이렇게 음극재가 있고 이렇게 음극재가 있고 양극재가 있으면은 전기 배터리에 있어서 이 가운데에다가
이런 통로를 만들어 주자는 거죠. 이 통로를 크기별로 수없이 만들어서 이 안에가 전해질액이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온 통로가 뭐 리튬 이온이라든지 이런 거 통로가 지나다니는 그런 통로로 만들자. 전고체의 배터리는 비싸고 이거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 전해질 배터리가 액상이라서 충격을 받았을 때 출렁거림으로 인해서 과전압이 발생하고 배터리 안정성을 해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게 통로를 만들어 주자는 거죠. 그래서 이 통로 안에 전해질을 가두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럼 리튬이온이 이렇게 이때 이렇게 약간 유선형 압축을 해서 앞으로 쏘는 형태의 이런 형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냥 관으로 만들면 액상이 원활하게 리튬이 원활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힘드니까 가운데 이렇게 유선형 구조를 압축해서 쏘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런 전해질 통로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 혹연 부분을 코커스 구조로 해가서 만드실 때 인조 혹연이든 천연 혹연이든 가로 형태를 그러니까 입자의 형태를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서 그걸 기초로 해서 혹연 응극제를 만드시면은 리튬이온을 보다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입자가 굵기가 큰 걸로 이렇게 응극제의 뼈대 부분을 만드시면은 좀 더 많은 어떻게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자, 아까 처음에 물 호수를 건물이다. 건물에서도 이렇게 중간에 물을 끌어올릴 때 고층 건물도 있잖아요. 물통을 중간중간 만들어 놓으면 압력이 위에까지 가겠네요.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위에 있는 옥상에 있는 물탱크에서 물을 내릴 때도 각 층마다 이런 물통이 있으면은 각 층마다 물통이 있으면 그를 통해서 물을 배분하기가 상당히 좋겠죠. 이런 형태로 옥상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물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집안의 모든 건물과 모든 수도에 있어서 이렇게 수도에 있어서 물통 부분을 담아 놓으면은 물통 부분을 만들어주면 그것도 약간 이 방식으로 유선형으로 만들어줘서 중간에 찌꺼기 그렇죠. 오래 쌓이다 보면 찌꺼기가 형성되는데 찌꺼기도 형성되지 않고 압축해 갖고 멀리 쏘는 형태를 가지는 그런 그런 수도도 만들 수 있겠네요. 물 호수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액상 또는 모든 유압 구조에 자동차로 얘기를 하면 브레이크 액상 또는 중장비로 얘기를 하자면 기름 정도 되겠네요. 모든 유압 구조에서 이렇게 그 통로 거기 흐르는 것을 액상이 흐르는 것을 이렇게 흐르는 관을 이런 식으로 크기가 어떻든 간에 원하는 대로 이렇게 흐르는 관을 있어서 이런 유선형 구조를 만들어서 압축해서 빠르게 흐를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작게 유선형으로 만드셔도 상관없겠죠, 그죠? 작게 유선형으로 만들어도 압축해서 쏘는 구조가 될 수 있고 속도가 빨라지고 압이 세질까요? 그렇죠. 굉장히 유압이 세지겠죠. 그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유압의 처음부터 끝까지 브레이크 유압 액상이 됐든 모든 유압 구조 기름이 됐든 또는 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액체가 흐르는 부분에 있어서 또는 공기도 돼요. 공기도 여기서 통로 관을 이제 지금은 이제 유압 구조 모든 유압 기계에 유압에 있어서 그 액체가 흐를 때 여기서 스크류 나상 약간 나팔관 구조로 해서 이 굴을 좀 넓게 해주고 안에를 스크류 나사 회전 구조 스크류 나사 회전 구조를 두면 관해서 약간 회전 현상이 액체가 회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나사의 회전 간격을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액상이 흐르는 곳 물이 흐르든 공기가 흐르든 아니면 전파 흐르는 관도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그다음에 음파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유압 구조에 있어서는 모든 자동차로 얘기를 하자면 브레이크 액상이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흐르고 그다음에 모든 중장비라도 유압 기름 쓰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기름 같은 거나 브레이크 액상이 오랫동안 흐르면 찌꺼기 남습니까? 남아가지고 좁아지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유압 기계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 모든 유압 기계에 있어서 이 통로관을 덮는 보온재를 만들어 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그것을 잘 녹여서 온도를 확보해서 녹여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만드시면 보온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약간 그 관을 밀착해 가지고 밀착해야지 거기 있는 그렇지 냉기가 겨울철에 냉기가 있잖아요. 겨울철에 냉기가 있으니까 완전히 밀착해 가지고 보온재를 어떤 형식으로 만들었든 그것은 제 기술 구조입니다. 저는 거기다 약간 난방 구조, 난방을 살짝 온풍을 불어줘서 브레이크 액상이든 모든 유압의 액상, 유압 기계에 있어서 흐르는 관 속에 따뜻하게 해줘서 그것을 잘 흐를 수 있도록 특히 겨울에 약간 거기다 보온재를 쓰거나 약간 난방 그러니까 약간 온도를 거기다가 높은 온도를 기름이니까 불타지 않아야 되죠. 불타지 이게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정도로만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 배터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배터리에서도 격벽 구조를 가지고요.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격벽 구조를 가지고 자동차 배터리를 이제 거기다 놓고 제 방법은 한 8개 정도 각각 분할해서 각각 따로따로 하자라는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그 중에 하나에 발열 이상이 생기면 그쪽 한쪽 부분을 산소와 전기를 차단시키고 나머지 7개를 살리는 식으로 막 회사별로 뭐 5개로 할 수도 있고 4개로 할 수도 있고 막 개수는 회사 마음대로 배터리를 격벽 구조 안에 갖추고 갖다 가두고 나중에 뭐 침수 같은 것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물이 침수 같은 거 있을 때도 자동 차단되어서 전기가 이렇게 물에 흐르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여기다가 그 냉난방 시스템 아주 더우면은 그냥 냉풍 불어주고 아주 좀 추워서 배터리 활력이 떨어져서 출력이 떨어지면은 거기다 따뜻한 것을 온풍을 불어주는 거죠. 저는 배터리 출력이 겨울마다 떨어진다 그래서 이건 온도 문제라는 걸 알았거든요. 얘는 전해질이 액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활성화가 안 되고 그것도 온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모든 배터리에다가 그래서 약간 겉에 보온재 같은 거 이런 거 겨울 같은데 이렇게 격벽 구조를 가져가지고 냉난방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거나 약간의 지금 현재 배터리보다 약간 외피를 보강해서 외부의 어떤 외부의 온도가 덥든지 춥든지 단열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시동 배터리에다가도 일정 격벽 구조를 만들고 거기도 이제 이렇게 약간 온풍을 겨울에 같은데 시동이 잘 안 가네. 그래서 온풍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것이든지 아니면 냉풍까지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다. 얘기를 했더니 YTN에서 어떤 중소기업체가 그 기술을 발표하시더니 참 어이가 없어서 현대기아차에서도 그 기술을 발표하시더라고요. 제 페이스북에는 국정원이 계속 광고를 하고 있고 국정원, 카이스트, 포항공대, 과학기술협회, 그다음에 지적재산권협회, 그다음 노동부, 그다음에 행안부, 그다음에 경찰청 이런 데도 다 광고를 냈었어요. 서울시와 모든 지방자치단체, 주한미 대사관, 오스트리아 관광청, 그다음 하나 방산기업 하나그룹, 그다음에 LG그룹, 그다음에 현대기아차그룹 이런 수많은 다수의 기업들이 광고를 많이 냈었습니다. 경찰청도 광고를 했던 게 있었고요. 하나 개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관공부서 몰려서 광고를 계속 내는 경우는 참 드문사례하고 보이는데 회원이 5,000명 정도다가 외국 회원입니다. 개인은 5,000명으로 딱 최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댓글도 많이 들어오고요. 거기에 제가 각종 기술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미술도 하고 무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다 올려놨거든요. 그것도 페이스북에다 의학 치료 방법도 식품 관련 아이디어도 다 동일하게 유튜브처럼 해놨고요. 유튜브 주소를 써놨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막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 기술이 발표하기만 하면 유튜브 조회수가 되게 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YTN에서 집중 보도되고 있고 제 기술이 다 나와요. 플러스 디차몬도 얘기를 했더니 그대로 나옵니다.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뭐 발표만 하면은 그냥 뭐 콘센트도 보면 이게 콘센트 유전 스위치를 달자 그랬더니 곧바로 그것도 나오고 콘센트에다가 제가 이게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이것을 전체를 두껍게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이거를 구리줄을 원가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면 구리줄을 여기다 그어서 구리줄을 두꺼운 구리줄을 만들어 가지고 플러그까지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저도 최근에 5개 이상 갈았거든요. 고장이 잦아요. 이것은 바로 얇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옆으로 꽂을 수 있는 걸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불이 들어갈까봐 항상 그래. 여기 밑면을 좀 넓게 만들어, 넓게 만들어서 옆으로 꽂을 수 있게 만드는 콘센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팬티에다가 구멍 뚫어서 전생에 특허났습니다. 어이가 없는 게 이거를 이거를 다 꽂으면은 이게 열이 축적이 될 거 아닙니까? 열이 축적이 돼가지고 여기에 과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 이런 방식은 나쁜 방식이다. 이게 다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것만 들어가면 되지. 일단 이것만 들어갈 수 있게 꽂아서 만든 콘센트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이것만 꽂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게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이것만 꽂으면 되지. 그렇게 콘센트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다 물통에 또 물 더 달아놓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또 곧바로 NS 홈쇼핑입니다. 현대몰에서 파시더라고. 니모라는 미국 브랜드 회사, 한국 브랜드 회사는 제 거 하수구 뚫는 거 그것까지도 모방하신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제 알게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송이 힘들고요. 그래서 저한테 기술 사신 분들이 나중에 그래서 문제 제기만 하고 나중에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분들이 사셔서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장에 분기선, 전기를 분기할 때 분기선을 둬가지고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콘센트 방식으로 해서 전기선 까면은 두 줄 나오잖아요. 그 두 줄로 이거를 꽂아주는 겁니다. 여기다 꽂아주면 콘센트 방식으로 옆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는 옆에서 이렇게 꽂아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전선 까면 두 줄 나오니까 그걸 꽂아주면 전기가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정뿐만 아니라 분기선, 전기를 갖다가 다른 데로 분기할 때 그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간단한 방식이죠. 그리고 이렇게 꽂기만 하면 다 전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구조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전기선이 이렇게 하나가 들어오면 여기다 꽂아요. 꽂아갖고 이게 전기가 안에가 흐르고요. 전기가 흐르고 분기를 세 군데다 그러면 분기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선이 이렇게 이쪽으로 하나가 가는 건데 실제로는 두 개를 더 분기하는 거죠. 한 개만 하셔도 되고 두 개 하셔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분기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콘센트 방식 비슷하게 전기선 까가지고 구리 피복 까가지고 두 줄 나오면 그걸 꼽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전기선을 깠다, 피복을 까가지고 두 줄 나오면 꽂아주기만 하면 전기가 연결되는 그런 분기선을 만드시면 분기 도구 그런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술 도구 제조사 같이 기대합시다.